어디까지 했지요? 운동량 보존부터 하면 됩니까? 충격량까지 했죠, 그럼? 자, 그러면 오늘은 운동량 보존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10가지 확인해 드렸을 거야, 그지? 외부에서 뭐가 작용하지 않을 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즉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알짜임형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예 자체 힘이 없을 때 물체들이 갖는 물체들의 운동량은 항상 어때? 일정하게 보존돼진다. 그래서 충돌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또 평면상에서의 모습 갖고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책의 240쪽 아랫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여러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들이 갖는 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번 보죠. 우리 보통 보는 게 두 물체 관계를 많이 보거든요. 3개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떤 한 물체가 있었대요. 이 물체의 질량은 M1이라고 하자. 자, 이 물체가 평면에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자, 얼마의 속도로 이동한다고요? V1이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앞서가던 물체가 있어요. 앞서가던 물체의 질량은 M2라고 하는데 이 물체는 자, V1보다 작은 속도로 V2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때 조건 V1은 반드시 V2보다 커야 한다. 그렇죠? 자, 한편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M1이라는 물체는 M2를 앞방향으로 밀어주겠지. 자, 반면에 M2는 M1을 자,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게 될 거야.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작용했다라고 하면 이 힘들에 의해서 얘들은 운동량이 변화될 거야. 속도 변화가 되겠지. 자, 그래서 속도 변화에 의해서 두 물체는 자, 각각 다음과 같은 속도를 갖게 된대. 자, M2라는 물체는 처음보다 어때? 빨라진 속도 V2'으로 운동을 해. 앞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자꾸 줄 건들지 마, 우진아. 자, M2라는 물체는 자, 앞방향으로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V1'이라는 속도를 갖게 됐다. M1이야. 우진이 때문에 그래. 자꾸 성건들하고 신경 써가지고. 걸리적거려? 선생님이 걸리적거린단 말이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자, 동일한 상황에서 충돌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얘는 누구의 속도가 더 빨라야 돼? M1의 속력이 더 빨라야 되겠지. 자, 그래서 M2의 속력이 더 빨라야 되겠지. V2'이라는 녀석이 V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과정에서 물체들이 갖는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는 M1V1 더하기 M2V2라는 값이 M1V1' 더하기 M2V2'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3개, 4개, 5개, 뭐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이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은 얘들은 원래 벡터기 때문에 방향을 갖기 때문에 방향 포함해서도 역시 언제나 일정하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에 관한 식이야. 그렇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언제 성립할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보자.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성립한대. 자, 이런 경우지. 오케이? 좀 더 뒤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 개의 물체가 왔을 때 M1, V1 더하기 M2, V2라는 녀석이 M1 똔똔똔까지 같이 써주자. 자, 이런 경우에 자, 충돌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라고 하고 주된 얘기들은 다음 단원에 다루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아, 지금 할까 그냥? 자,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충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네 가지까지 구분해 주는데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이 충돌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자면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 보존이 안 된다면 적당히 안 되는지 최대로 안 되는지에 따라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충돌 과정을, 자, 이 충돌의 종류를 반발계수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반발계수라는 걸 한번 정의해 보자. 자, 두 물체의 충돌에서 반발되는 정도를 반발계수라고 해요. 얘를 E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때 E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충돌 전의 상대 속도분해. 충돌 전의 상대 속도분해, 충돌 후에 상대 속도로 반발계수를 정의해 준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충돌 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 충돌 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 분해 충돌 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예요. 이거를 반발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얘를 식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 자, E라고 하는 것은 충돌 전에 누가 더 컸지 속도? V1이 V2보다 컸지. V1 빼기 V2분의 총알의 속도 빼기 타켓의 속도야. 자, 충돌 후에는 자, 누가 되니?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야. 타켓의 속도 빼기 총알의 속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반발계수. 이것도 귀찮아? 이것도 쓰기 귀찮대. 쓰기 귀찮으면 얘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뿌연가 했더니 칠판이 들어와서 그랬구나. 칠판이 왜 이렇게 들어? 자, 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마이너스 1, 2, 1,2야. V1 마이너스 V2,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다. 오케이? 자기가 쉬운 거를 기억해 두세요. 1, 2, 1, 2 기억하든지 자,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 비를 갖고 계산하든지. 그래서 요 반발계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반발계수에 따라 충돌이 결정되지는데 첫 번째 충돌. 자, 완전짝 붙일 수도 있고 빼도 되고 요즘은 거의 빼주고 있어.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다.
탄성 충돌. 자, 원래는 옛날에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탄성 충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탄성 충돌일 때 어떤 경우를 갖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건이는 와갖고 걔날 빠지는구나. 무슨 학교 수련회를 갔어? 자, 수련회 갔다가 왔다가 수업 듣고 가면 되잖아. 그지? 우진아, 그지? 빤한 스토리가 두 명이야. 건이는 어쩌고 저쩌고에서 빠지고, 찬이는 아파서 빠지고, 그지? 아플 때 또 병원 진료. 등치가 3만원 녀석이 맨날 아파. 자, 이 반발 개수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될 때야. 오케이? 충돌 전과 충돌의 속도비가 일정하다. 상대 속도비가 1이라고 해. 같대. 그래서 얘를 탄성 충돌이라고 해. 얘는 뭐가 성립하지? 뭐가 성립할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당연히 충돌하는 과정이니까 운동량 보존되지. 운동량 보존되고 또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돼. 그래서 이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어떤 충돌이 또 있을 수 있니? 이런 충돌이 있다라고 해. 자, 비탄성 충돌이라는 충돌이 있어. 비탄성 충돌은 반발 개수가 1보다 작고 0보다 커.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돼. 자, 운동량이 보존돼요. 자, 반면에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생긴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생겨. 그렇다면 이 손실된 에너지는 주로 뭘로 변할까? 손실된 에너지는 주로 뭘로 변하지? 뭘로 변할 것 같아? 은빈아, 막 달려가다 친구하고 머리가 딱 부딪혔어. 충돌이 됐네? 어떻게 하지? 아이, 그거 그 전에 아프다는 생각 갖기 전에 무슨 생각부터 들지? 아이, 평소에 갖는 느낌 있잖아. 그렇지, 열받지. 킹 받잖아. 그래서 얘 충돌 과정에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특성을 갖게 돼. 오케이? 충돌되면 열이 발생한다. 자, 한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어. 이때는 반발 개수가 자 0이 되는 거예요. 반발 개수가 0이 됐대. 그럼 무슨 일이 생겼지? 0이 되려면 두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속력이 같아야 되겠지. 융합됐다, 떡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떡이 되는 경우야. 운동량은 보존돼.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최대야.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충돌들의 종류래. 그렇다면 각 충돌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완전 탄성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어떤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죠. 완전 탄성 충돌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속도 얼마로 오고 있었어요? v1으로 오고 있었어요. 자, 이쪽에 m2인 물체가 속도 얼마로 가고 있어? v2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중간에 충돌이 되졌대. 충돌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충돌 후에 얘는 이렇게 생겨.
자, M1이라는 녀석은 속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했지. V1 프라임. 자, 그리고 이쪽에 M2라는 녀석은 충돌의 속도가 빨라졌지. V2 프라임이 됐다라고 해. 이때 지금 충돌의 속도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 충돌은 반발 계수가 얼마인 충돌이다? 1인 충돌이다. 그렇다면 자,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두 물체의 속도를 어떻게 구해내는지를 한번 보자. M1 V1 더하기 M2 V2 라는 값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한편 반발 계수 2는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인데 이 값이 얼마야? 1이 되었다라고 해. 이 두 식을 연립해 보도록 할게. 오케이? 이 두 식을 연립한다. 자, 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 자, 그러면 저 식을 어떻게 연립하는지 보도록 하자.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야.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됐는데 얘는 반발계수식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얘는 V1 빼기 V2라는 값이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이 된 거지. 맞아요? 이항시켜준 거야. 그지? 분모를 건너편으로 이항시켜 왔어. 정윤이 왜 이렇게 몸 피곤해? 왜 피곤해? 체육 시간에 너무 열심히 했어? 선생님도 되게 피곤한데 어제 퇴근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짧은 시간 동안 4병을 먹었나 봐. 자, 그러면 왜? 부럽지? 술도 먹을 수 있어서. 네. 헐, 무지 많이 먹었다 어저께. 자, 그러면 얘를 연립해 보는데 지금 미지수가 이 두 개가 미지수야. 연립하는 방법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가장 쉬운 연립법이야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해줍니다. 먼저 V1 프라임을 구해야 돼. 그지? 그러면 얘를 소거해야 되겠네. 그럼 아래식에다 누굴 곱해줘야지 소거하기 위해서? M2를 소거해. 쓰는 위치가 심상치 않네. 그지? 쓰는 위치를 이상하게 썼다. 그지? 흉내내야 돼. 자, 얘를 더해보자. 빼줘야 되는구나. 얘를 빼주게 되면 얘는 뭐가 돼? M1 빼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2배의 M2 곱하기 V2 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라고 해. 그치? 따라서 한 줄 떼고 V1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2 V2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이번에는 V2 프라임을 구해보자. 그럼 얘를 소거해줘야 되겠지. 누구를 곱해줘? M1을 곱해주는 거야.
M1을 곱해주고 더해봐. 그러면 두 개 소거되고 이 값들만 남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2배의 M1 V1 더하기 빨간색 써준 건 위에 가고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리고 얘는 M2 M1 곱하기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야. 따라서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이렇게 쓴다. M1 더하기 M2분의 자, 2배의 M1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자, M2 M1 V2가 되었다라고 해. 구하기 쉽죠? 복잡해 보이지만 이 방법이 가장 쉽게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충돌의 속도를 이렇게 구해달라고. 서진이 너도 졸려? 잠을 왜 못 잤어? 할 게 많아서? 와, 멋있다. 선생님도 잠 못 잤는데. 그저께 술 먹은 거는 고기 먹다가 고깃집에서 먹었는데 갑자기 잘 안 먹는데 평소에 양념게장이 맛있게 보여갖고 그거를 디립다 먹었어. 그 밤새 설사하고. 그래갖고 어저께는 설사했으니까 화하니까 이제 소주로 채워주려고 소주 먹었는데 이틀 다 술 먹느라고 잠을 덜 못 잤어. 잠시 쓸 시간 드릴게요. 설명 좀 들으려고. 요즘 학교에서 행사들이 많니? 아니 팝스 때문에 애들 다 체육대회 어? 팝스 하는 딱 지금 팝스 시즌 아니야? 팝스가 뭐야? 한천동에 뭐 진짜? 팝스가 뭐야? 체력이야 체력 체력? 여러 가지 아. 옛날에 체력대회 오래 달리기 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요. 네. 쓸데없이 그런 거야. 난 몰라. 어차피 다 거의 대부분 애들 저질 체력 아니야? 그거까지 합산해서 저거 나오잖아요. 그거 뭐? 체육까지 합산해서 마지막에 등수 나오고 ABC가.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운동선수 만들 거 아니잖아. 근데 체육 진짜 기초 체력만 할걸요? 너 아니 근데 학교에 수행평가 같은 거 하는 거 봐봐. 우리 한 5개 본 거 같은데 토탈로 몇 개 했어? 은근 잘할 것 같아. 그게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심지어는 선생님 옛날 체육 시간에 물구나무 서기도 시켰단 말이야. 그거 30초 버텨야지 만점이야. 웃기지 않니, 그지? 다 잘해야 돼. 참고로 미국의 사립고등학교 체육 시간에는 체육 학점을 부과해 주는 게 활동 갖고 부과해 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학기에 조깅을 선택했다. 그럼 매일 비만 안 오면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학교에서 이제 정해준 코스가 있거든. 그 코스에 가면은 선생님이 앉아 있대. 확인만 받으면 돼. 가서 사인만 받으면. 그리고 돌아오는 거야. 그거 하면은 학점이 나가. 일주일에 몇 번 이상만 달리면. 아프면 아파갖고 연기되면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뛰면 돼. 근데 선생님 가르친 애가 그 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 졸업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 선생님 그거 아세요? 걔네 학교가 워싱턴 DC 근처에 있거든. 미국의 수도 아니야. 근데 학교 막 달리다 보면은 경고문 같은 게 써 있대. 곰 주의. 선생님 우리 학교에 곰도 나와요. 한 번은 애들 뭐 체육 활동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곰이 학교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선생들이 대피하고 경찰관이 와갖고 곰 지키고.
막 총을 쏴갖고 내쫓아버린대. 소리만 나게 해갖고. 그래갖고 학교에 조깅하는 코스에 그게 써있대. 곰주의. 웃겨가지고 야 무슨 곰이 학교에 나타나냐. 또 선생님 사슴은 무지 많아요. 재밌겠다. 학교 교정에 사슴이 있대. 학교가 엄청 넓대. 엄청 넓어서. 자 에이, 저들체. 뭐라고? 아니 셔틀은 60개밖에 없어. 50개인가요? 뭐를? 네? 맞다. 왕복 달리기? 그 횟수로 재? 네. 몇 초 동안 몇 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삐익하면 한 번 가고 삐익하면 한 번 오고 힘들 때까지 하고 나가 떨어지는 애들 개수 세고. 그런 거야? 네. 넌 몇 개 했어? 저요? 저 67개인가? 선생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같은 무한대번. 그거 진짜 힘들어요. 어? 그거 진짜 힘들어요. 셔틀은. 너네는 왔다 갔다만 하지. 옛날에는 막 달려가서 찍고 바닥을 찍고 이쪽 가서 또 찍고. 뭔 말인지 이해해? 네. 바닥에 표시물을 해놨단 말이야. 삑이 아니고 가서 딱 찍고 와서 딱 찍고 와서 딱 찍고 하는 거를 30초 동안에 몇 번 하냐. 셔틀은 힘들어요. 자, 그렇지. 빵 셔틀도 힘들잖아. 그래요? 빵 셔틀 힘들잖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넌 자꾸 시켜서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결과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결과를 이용해 봅니다. 첫 번째, M1과 M2가 같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M1과 M2가 같대. 그리고 반발 계수가 1이래. 탄성 충돌한 거야. 마이너스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 V1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M1, M2가 같으니까 0이지. EM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V2가 됐네. 그쵸? 자, 한편 V2 프라임은 뭐가 돼버리지? M1, M2니까 0이 돼버렸지? 얘가 나타나니까 또 뭐가 돼? V1이 됐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하면 속도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속도 교환이 일어난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편 두 번째. M1이라는 값이 M2에 비해서 무지무지 작다고 하자. 작대. 그리고 V2는 0이라고 해. 벽에 와서 공이 부딪힌 거야. 오케이? 벽에 와서 공이 부딪힌 거다. 자, 그렇다면 두 개에서 M2가 무지무지 크다면 얘는 일단 0으로 놔줘야 되겠지? 벽에 충돌한 건데 얘네들은 0이야. V2가 0이니까 V2 여기다 써줄게. 0이니까. 자, 그러면 얘들이 결정되지는데 V1 프라임은 어떻게 나타나지? V1 프라임은 자, M2가 무지무지 크대.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V1이 되는데 무시해버린대.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무시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야. 같은 속도로 튕겨 나오는 거야. 반면에 V2 프라임은 벽은 어떻게 됐을까?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1이야. 자, M1이 얘는 무시됐어. 엄청 큰 값분의 엄청 작은 값의 B야. 얼마가 되지? 0이 됐다. 벽은 아무 일도 안 생겼던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자. 자, M1이 M2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대. 자, 그리고 단발 개수는 모두 1이지. V2는 0이고 이 1이라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야. 어떤 강아지가
주인한테 혼나서 가출을 했어. 헐. 그래갖고 쓸쓸하게 철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헐. 그때 기차가 나타나지. 헐. 빵빵 하고 나타나. 잊었어. 강아지는 얼음땡이 돼 버렸지.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주인공의 부인 또는 주인공이 술 먹고 막 가다가 무단횡단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오지. 그래서 빵빵빵 누른단 말이야. 나 그 운전기사들 되게 이상해. 빵빵거리지 말고 쓰면 되잖아. 지가 쓰면 되지. 근데 드라마에서는 꼭 쳐. 그래갖고 죽거나 기억상실에 빠진단 말이야. 너 아침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침 드라마, 요즘 아침 드라마는 안 하고요. 저녁 드라마 재방을 해요. 요즘 아침 드라마 없어졌잖아. 근데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종류인데. 너 아침 드라마 안 해 요즘? 그래요? 그 전날 저녁 드라마 재방이야. 전 안 봐서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빵빵거리고 쳐 죽는데 마지막 아침 드라마가 왔다. 막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특히 막 욕하는 부분이 있어. 아이 자식아 그거 피해야지 왜 안 피해? 근데 선생님이 한번 교통사고 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 빵 하는데 진짜 얼음땡이 돼버려. 쳐다보고 있고 얼음 몸이 그냥 굳어버려. 그냥 날아가면 되잖아요. 어? 선생님은 날라리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못 날라. 그래갖고서는 얼음땡이 돼버린단 말이야. 강아지도 마찬가지. 얼음땡이 돼버렸어. 와서 탄성 충돌한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부연 프라임은 날라가. 부연 프라임은 얼마가 됩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곱하기 v1이 돼버리는데 이 값이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지. 그럼 기차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자기 속도를 그냥 갖고 가는 거야. 자, 한편 불쌍한 강아지는 어떻게 됐을까? 자, 불쌍한 강아지는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1이 됐는데 m2 무시돼 버렸어. 얘는 기차 속력의 몇 배로 날아가니? 2배로 날아가게 돼. 무지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량 변화가 엄청나게 컸네. 그래서 충격량이 커서 충격력도 커서 죽게 되는 거야. 왜 강아지를 죽여요? 왜 강아지를 죽여요? 왜 강아지 죽으면 안 돼? 사람 죽일까? 네. 왜 나요? 그럼 살인마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충돌로 완전 비탄성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게 훨씬 더 쉬워. 자,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은 반발 계수가 얼마인 충돌이야? 0인 충돌이야. 오케이? 얘는 이런 상황을 갖게 돼요. M1인 물체가 달려옵니다. V1이라는 속도로 달려오고요. M2라는 물체가 가고 있어요. V2로 가고 있었어요. 자, 충돌이 됐어요. 충돌 후에 어떻게 되냐면 충돌 후에 이 두 물체는 떡이 돼 버렸어요. 떡이 돼 버렸대. 질량의 합이 m1 더하기 m2가 되었다라고 해요. 얘는 이쪽 방향에 속도 뭘 갖지? v'이라는 속도를 갖게 돼. 오케이? v'이라는 속도를 갖게 됐대. 그럼 운동량 보존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m1 v1 더하기 m2 v2라는 값은 두 개가 합쳐졌죠? m1 더하기 m2 곱하기 v'이 됐어. 이렇게 두 물체가 한 대 가는 거를 우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 떡이 되는 충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V 프라임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M1 더하기 M2분의 M1 V1 더하기 M2 V2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게 물체의 완전 비탄성 충돌이. 저거에 비해서 풀이가 가장 쉽다, 그지? 그래서 수능에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이기도 해. 오케이? 근데 과거에서는 너무 쉬워갖고 잘 안 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처음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들을 갖고 있지? 달리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들을 갖고, 여기도 운동 에너지를 갖게 돼.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데 계산은 안 하겠지만 에너지 손실은, 자, 그 크기의, 자, 절대값을 볼게. 그 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분의 1 M1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M1 더하기 M2 곱하기 V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대요. 오케이? 오케이. 계산해 줄까 말까? 해줘요. 하지 마. 할 수 있지. 네. 자,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은빈이가 계산해 와서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억 못할 것 같아. 어차피 기억 못할 것 같아. 뭐라고? 아닙니다. 이걸 계산 못 한다고? 아니요. 그래. 근데 저 시험 때문에 언제부터예요? 6월 12일. 6월 12일이요? 왜 이렇게 늦게요? 지난번에 너무 해가지고 선생님들 너무 힘들었어. 왜? 시험 대비 지난번 너무 길지 않았니? 너무 짧은데요? 너무 짧아 이번? 네. 아니 딱 적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2주밖에 시험 때문에 원래 2주 하려고 그랬어. 너무 짧아요. 어? 너무 짧아요. 숙제를. 약간 길게 한 번 하니까 계속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진도 너무 안 남았잖아. 자, 그리고 학교 시험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지 않니? 안 돼요. 실제? 멍청해서 안 돼요. 찬이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우진아 시험 대비 너무 길었지 지난번에. 그런 말 하지 마. 굉장히 길었어 나는. 찬이가 안 오는 바람에 한 달 동안 너무 찬이가 심심했어. 안 와서 그런 거잖아요. 어? 찬이만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건강이 나빠졌어 그때. 술 마시러 가가지고. 뒷타임에 찬이 하는 날은 바로 술 먹으러 가버리니까 선생님이 막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V 프라임을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V 프라임을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 M1, M2가 이 제곱이 되니까 지워지겠지.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M1 더하기 M2 분의 M1 더하기 M2 분의 M1의 M1 V1의 제곱 더하기 M2 V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M1 M2 V1 V2라는 값이 돼버렸대.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통분을 해보도록 하자. 와, 뭘 아야? 너무 자, 이 M1 더하기 M2분의 자, 얘 이거 하면 M1 제곱 V1 제곱 얘 하게 되면 더하기 M1 M2 V1의 제곱 더하기 얘 하게 되면 자, 얘는 M1 M2 V2의 제곱 더하기 M1 M2 제곱 V2 제곱 마이너스 M1 제곱 V1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M2제곱 V2제곱 마이너스 2배의 M1 M2 V1 V2가 돼버렸지. 그러면 얘 지워지지. 얘 지워지지. 묶여지지. 2배의 M1 더하기 M2분의 M1 M2 곱하기 V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V1 V2 플러스 V2의 제곱이 된 거지.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게 돼버렸네. 2배의 M1 더하기 M2분의 M1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라는 에너지 손실이 생겼다라고 해. 현이 너 팔 왜 그래? 지금 한참 됐는데요? 한참 됐어? 너 평균세는 좀 되지 않았냐? 아, 선생님 시간에 자꾸 빠져서 그런가 보다. 아이 새끼 아니 부러진 거 처음 가을은 처음 코연센트 오늘 부러진 거야? 아이 새끼 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엥? 좀 되지 않았냐? 금요일 날 가서 봐. 아, 그래갖고 안 왔던 거야, 금요일 날? 아 따봉 아 금요일 날 좀 늦게 왔어. 집에 가다가 그런 거야? 학교에서 부러진 거야? 그래서 얘 맞고 다니잖아요 뭐 하다가? 얘 맞고 다녀요 그래서 멈춰요 야, 너 최고야! 그랬더니 으악! 던져 한 거야? 아, 너 이랬구나. 던져 한번 보여줘 나빠요 한 거 아니야? 얘 학교에서 맞고 다녀요 왕따 그나마 하나가 없어져갖고 다행이긴 한데, 그치? 이 새끼 보였어요 선생님 맨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 이 새끼 이래요 맨날 이 새끼래요 저보고 애미는 아니잖아. 그거 맞긴 하죠 아이 애미 더 이상하잖아. 그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선생님도 웃으면서 막 욕해요 시끄러 이 새끼. 시끄럽다고는 안 해요 근데 그래? 아 시끄럽다고도 한다 근데 이 새끼라고 할 때는 안 해요 그냥 아 시끄러워 이러고 아, 시끄러 이 맨날 새끼. 소리 질러요 저한테 그래서 선생님 화내지 마요 이러면 화 안 냈어 그냥 소리 지른 거야 이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 비탄성 지나서 이제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을 이야기해 보자. 가장 일반화된 식이야. 풀이하는 방법을 잘 봐두셔야 해. 아까 처음 풀이했던 것 탄성 충돌의 경우가 얘를 풀이하는 얘가 돼. 한번 보자. 자, 얘는 M1인 물체가 오고 있었어요. 자, V1으로 오고 있었대요. 자, 한편 앞서가던 물체가 있었어요. M2가 있었는데 V2였어요. 자, 충돌이 됐어요. 충돌이 됐는데 M1은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지? 느려졌어요. M2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때 에너지 손실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자, 이때 식을 한번 얘기해 보자. 당연히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M1 V1 더하기 M2 V2는 M1 더하기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발 개수가 얼마야? 2야. 1보다 작은 값이야. 실수야.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써줄 수 있대. 이 두 식을 연립해 보도록 하자. 이 식을 연립해 보도록 할게.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그리고 이항시켜서 써주면 2 곱하기 V1 마이너스 2 곱하기 V2라는 값이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야. 오케이? 이 두 값이 미지수란 말이야. 연립해서 구해야 돼. 아까하고 똑같이 구하면 돼. 얘를 구하기 위해서 M2를 곱해보자.
M2를 이렇게 곱했대. 자, 그러면 이 두 녀석 빼줘 볼까? 빼줘 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M1-2 곱하기 M2 V1 더하기, 자 이거 더하기, 자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2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야. 자 그러면 이쪽에 V1 프라임이라는 값이 얼마가 돼 버립니까? 얘는 M1 더하기 M2분의 M1 마이너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한편 이번에는 V2 프라임을 구해야 되겠지. 얘를 소거해야 되니까 M1을 곱해줘요. 곱해주고 얘는 더해보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야. 따라서 V2 프라임이라는 값, 이거 V1 프라임인데 일자 빼먹었어.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V2가 되었다라고 해요. 오케이? 아까 그 방법하고 똑같지요. 오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책에는 이 식이 아닌 다른 식을 주었어. 그 식을 찾는 과정도 한번 보여줄게. 문제 풀 땐 대부분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 굳이 책에 있는 형태를 안 갖다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근데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그 식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식과 이 식을 변형을 시켜야 돼. 변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한번 보자. M1 곱하기 V1 마이너스 2 곱하기 M2 V1 이라는 값이 있었어. 여기에 특별한 값을 더해주고 빼줄 거야. 자, 더하기 M2 V1을 더해주면 빼기 M2 V1을 빼주면 되겠지. 더했다 뺐다 하는 거야. 형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는 나머지 1 플러스 2 곱하기 M2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V1 프라임이야. 자, 얘와 얘를 묶어주고 나머지 얘를 묶어줄 수 있잖아.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빼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V1 이라는 값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V2 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야. 자, 여기에서 요 두 식이 또 묶여지잖아. 그쵸? 다시 묶어주면 얘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빼기 자, V1이 더 크기 때문에 빼기로 뽑아낼게.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빼기 V2가 되는 거야. 따라서 V1 프라임은, 자, 요거 약분돼 버리니까 지워버리니까 V1이 되지겠지. 빼기 1, 자, M1 더하기 M2 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가 됐어. 마찬가지 방법으로 빨간식을 변형시켜 보자. 자, 빨간식을 바꿔보도록 할게. 자, 빨간식은 이렇게 바꾸게 돼. 자,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M1 곱하기 V1 이라는 값 더하기 저 녀석을 풀어서 볼게. M2 V1이라고 V2라고 썼지? M2 V2야. 그럼 더해주고 빼주고 여기다 넣어보자. 더하기 M1 곱하기 V2를 해줬어. 그럼 빼기가 돼야 되겠지. M1 곱하기 V2 더하기 자 나머지 i는 빼기 뭐가 되니? 2 곱하기 M1 V2라는 값이 돼버렸지. 이거 하얀색으로 써야 되는데 2 자, 저쪽 i 빼기 2 곱하기 M2 곱하기 M1 곱하기 V2 이렇게 썼어. 자, 이 값이 뭐가 됩니까?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개 어디 갔어? 요 두 개 묶어보고 얘 두 개 묶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M1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지. 다시 두 개가 또 묶여버리지. 다시 두 개 묶이는데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1 빼기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야. 그쵸? 자, 얘 정리해주면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2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1 빼기 V2가 됐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외우기가 좋아.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M1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누구 때문에 작아지지? M2 때문에 작아지지. 나머지들의 배수대로. 자, V2는 처음 속력보다 M2는 더 빨라지게 될 거야. 더하기. 누구 때문에? M1 때문에. 얼마만큼?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의 비로. 아시겠어요? 나머지 요 값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급할 때 그냥 외워서 써버리면 돼. 근데 연립 자체가 아주 어려운 연립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렇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저 방법으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오케이? 머리 좋은 사람은 외워두면 편리할 것이고 이렇게 자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이 책에서는 융합되는 경우라고 설명해놨어요. 자, 융합이 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융합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떡이 된다는 얘기지. 완전 비탄성 얘기야. 완전 비탄성 충돌하는 경우. 두 물체가 합쳐지는 경우를 의미해준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M1이 있었어요. 이쪽에 M2가 있어요. 두 녀석이 떡이 됐대요. 자, 떡이 돼버려서 붙어버렸대요. 자, 얘는 M1 더하기 M2로 붙어버린 거예요. V 프라임. 그럼 운동량 부전 바로 써주면 되죠. M1 V1 더하기 M2 V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 프라임이에요. 따라서 V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M1 더하기 M2분의 M1 V1 더하기 M2 V2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 융합되는 경우라고 해요. 자, 한편 운동량 보존은 재미나게도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해 준대. 우리 충돌하는 과정에 힘을 주고받을 때 그 힘 관계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했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써줄 수 있어. 자, 성립하는 경우.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해. 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어떤 운동하는 바닥면이 있어. 바닥면이 있어. 이 바닥면에 엄청 큰 스케이트보드가 있어. 엄청 큰 스케이트보드 위에 은빈이가 타 있다. 서 있었어. 은빈이 질량은 얼마야? 60kg. 아, 아니에요. 스케이트보드의 질량은 얼마? 저 6kg예요. 10kg. 아, 진짜 너무하시네. 왜? 66이라고? 6kg. 미안해, 내가 6kg를 무시했구나. 자, 이렇게 돼 있었어. 처음에 운동량 얼마야? 0이란 말이야. 처음에 운동량이 0이야. 이때 자, 은빈이가 뭔가를 발견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어. 스케이트보드 위를 달려가기 시작해. 몰빵에 뭐라고? 맞으려고. 저거 또 본성 드러나는 거 봐. 석고로 기부세야 좋은데. 팍 찍어버릴 수 있잖아. 자, 아, 아닌데. 부러진 거야? 금 간 거야? 아니면은 인대 늘어난 거야? 인대야? 다음 주면 풀겠네. 선생님은 옛날에 손이 여기가 부러졌어. 뼈가. 급격하게. 여기가 부러져갖고 그 수봉공원 도서관 있잖아. 네. 거기 내려오다가 누가 거기 물을 좀 뿌려놨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을 어떻게 하다 이쪽 손을 잡았어. 중간에 잡았는데 갑자기 아픈 거야. 그래 삔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띵띵 보이대. 에이 뼈쓸 거야. 그래갖고 파스만 잔뜩 바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또 띵띵 보이는 거야. 이거 부러졌다. 병원 갔더니 떡 하고 부러진 거야. 그때 기부스한 게 7월 말이었는데 언제까지 기부스했냐면 12월 될 때까지 뼈가 안 붙어. 의사가 처음에 권했거든. 수술하라고. 우유를 잘 드셔야죠. 수술하라고 했는데 수술을 뭐 부러진 거 갖고 수술해요. 그냥 기부스 해주세요. 해갖고 기부스를 했는데 갈 때마다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뼈가 붙을 생각이 없군요. 골진이 안 나오는데요. 근데 나는 그 골진 안 나오는 이유를 그때 나중에 알았어. 팔 부러지니까 수업하기 싫어갖고 수업 많이 빼버렸거든. 수업을 많이 빼버리고 시간 남으니까 맨날 뭐 해? 술 먹어. 술하고 이 뼈가 생기는 거하고는 앙숙관계야. 안 생기더라. 우유를 잘 드셨어야죠.
선생님 우유 먹으면은 배탈이 심하게 나갖고 잘 안 먹어. 해장은 빵으로 해야 되는데. 해장? 해장은 피자로 해야지. 햄버거인데. 피자가 좋아. 느낌 모르시네. 피자하고 쿨피스. 느낌 모르시네. 뭘 몰라? 맥모닝을 딸프님 먹었을 때 그 짜릿함. 너 피자 먹었을 때 얼마나 그 짜릿함 느끼는지 모르지. 햄버거 해장 최고. 피자야. 햄버거는 건더기 많아갖고 안 좋아. 자, 피자도 건더기 많아요. 피자의 종류에 따라 건더기 없는 것도 있어. 빵만 먹을 거면 왜 피자 먹어요? 고르곤졸라. 치즈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거 꿀찍 먹으면 맛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M인 녀석이 있어. 자, 얘가 앞쪽으로 달려갑니다. 얼마의 속도로? V라는 속도로 달려가. 이렇게 달려가게 되면 운동량이 0이었는데 생겼잖아. 근데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웨이브에서 힘 없으니까 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이트보드가 뒤로 운동을 해야 된대. U로. 오케이? 이렇게 U로 이동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쓰지. 처음 운동량 0이야. 나중 운동량 MV 마이너스 라지 M U라고 써야 되겠지.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부호를 붙여줬어. 자, 따라서 이 수의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라지 M분의 스몰 M V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줘. 이거에 대한 연습 문제가 하나 있어. 매우 유명한 연습 문제. 얼마나 유명하냐면 너무 유명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문제로도 쓴 적이 있어. 아인슈타인은 이 식을 이용해서 E는 mc제곱이라는 식을 사람들한테 보여줘. 이 방법으로. 자, 연습 문제. 자, 여기에 엄청 큰 화차가 있어. 화차라는 것은 화물 기차야. 화물 기차야. 화물 기차의 질량은 라지 M이고 길이가 L이야. 길이가 L이고 질량은 라지 M인 화물 기차가 있어. 이 화물 기차 안에 길이를 무시할 수 있는 대포가 포함되어 있어. 여기까지 질량 포함해서 라지 M이야. 오케이? 길이를 무시할 수 있어. 대포 길이. 이때 대포에서 질량이 스몰 m인 포탄을 오른쪽으로 발사합니다. 이때 중력의 효과는 무시하자. 중력의 효과를 무시한대. 자, 얘는 지면에 대해서 V라는 속도로 발사했어. 사람 다 죽는다고? 네. 화물기차라고 했잖아.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화물이 다 죽겠네? 네. 자, 이렇게 됐대. 이때 정지 상태에서 발사한 거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포탄 발사 후 발사 후 기차의 속력은? 기차가 부서지지 않을까요? 안 부서져. 그래요? 되게 단단하네요. 네. 두 번째. 포탄이 건너편 벽에 도달을 하게 돼. 오케이? 자, 포탄이 건너편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냐? 세 번째.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에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이것도 화차라고 바꿔 쓸게. 화물 기차 칸을 화차라고 해. 자, 화차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 숙제를 줄까? 지금 풀어줄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얘기구나.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 처음에 얘가 어때? 포탄 발사하는 순간에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얘는 뒤로 U로 가겠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의 답. 자, 얘는 0은 mv-라지 m u야. 따라서 u는 얼마가 되지? 라지 m분의 스몰 mv가 이 값이야. 자, 두 번째. 자, 포탄이 건너편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래. 자, 얘 화물기차는 앞쪽으로 이동해 갔겠지. 그 동안에 포탄이 이만큼을 날아갔어. 그렇다면 요 길이는 얼마가 돼? v 곱하기 t가 돼버리고 u 곱하기 t가 돼버리고, 자, 이 나머지 부분은 v 곱하기 t가 되는데 그 전체 길이가 누구에 해당하는 길이야? 화물기차의 길이와 같겠지. 따라서 얘는 L이라는 값은 VT 더하기 UT야. 자, U 대신 넣어서 쓰면 VT 더하기 라지 M, 자, 라지 M분의 스몰 M 곱하기 VT라고 쓸 수 있대. 즉 얘는 라지 M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VT가 되겠다. 따라서 T라는 값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라지 m 곱하기 v분의 l이라는 시간 동안 이동을 하였다. 세 번째. 자, 그동안 화차가 이동한 거리. x는 ut라는 값이 되겠지. ut야. ut면 얼마가 돼버리지? u 대신에 라지 m분의 스몰 m 곱하기 v 곱하기 t 대신에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라지 m 곱하기 v분의 l이 되니까 vvmm 지워져서 화물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스몰 m 곱하기 l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폭발하는 경우에도 운동량이 보존되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폭발의 경우를 얘기해 보자. 자, 폭발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 빨리 써. 네,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 교실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어? 교실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여기서 무슨 냄새? 나프탈렌 냄새. 시골 냄새 나요. 시골? 누가 나프탈렌 났나 여기다? 에어컨에서 난 냄새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로 아까 들어갔을 때였어. 어? 아까 들어갔을 때였어. 나프탈렌 냄새가 나? 네. 옷장에서 누가 옷 새로 꺼내 입었니? 완전 냄새 나요. 어? 완전 냄새 나서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머리 아파 뒤질 것 같아요? 네, 진짜 죽어. 뒤질 것 같아요. 뒤져요. 뒤지진 않는데 뒤질 것 같아요. 뒤져요. 다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경우를 한번 마지막 경우를 한번 보자. 왜 우리도 냄새 나서 기침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폭발. 자,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에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쪽에 지금 두 물체가 있어요. 한 물체예요. 이 물체는 잠시 뒤에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될 거야. 폭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서 M1과 M2라는 자, 물체 두 개로 나눠지게 될 거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자, 이 각각의 물체가 갖는 속도가 V1이라는 속도계는 V2라는 속도가 된다라고 해.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된다. 처음 운동량 0이란 말이야. 0일 때 얘는 M1V1 벡터 더하기 M2V2 벡터라고 해.
크기가 같고 앞쪽으로 가. 앞쪽으로 가. 여기 앉던가. 여기 앉아.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겠지. M1V1이라는 녀석은 M2V2라고 쓸 수 있다. 자, 이 녀석이 갖는 속도의 B는 V2분의 V1은 질량의 역비와 같게 돼. 질량의 역비와 같다. 왜 마이너스가 아,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있었을 거야. 그 이항시켜 오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건 방향을 포함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대. 이때 폭발에 이용된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 에너지가 두물체에게 뭘 공급해 주지?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 주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때 사용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게. 자, E1 대 E2의 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 두 개의 합이 전체 에너지 E야. 얘는 각각의 운동 에너지의 비가 돼. 2분의 1 M2V2의 제곱 분의 2분의 1 M1V1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 M2분의 M1 곱하기 V2분의 V1의 제곱이 되는 거지. V2분의 V1의 제곱은 M1분의 M2와 같다라고 했지. 그 제곱이니까 하나씩 약분돼서 얘는 뭐가 돼? M1분의 M2가 되는 거야. 자, 이때 전체 에너지는, 폭발에 사용된 에너지는 E1 더하기 E2야. 오케이? E2 대신에 E1 대신 넣어볼까? 그럼 얘는 이렇게 쓰네. E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E1이 되겠지. 맞아요? 따라서 얘는 M2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E1이 돼서, 자, 전체 에너지 중에 M1이 갖는 운동 에너지의 B는, 자, M1 더하기 M2분의 M2 곱하기 2가 돼버렸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E2를 구해버리면 E2는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2라는 에너지를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에 이용된 이런 에너지들이, 자, 누구를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어졌다라고.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게 폭발이라고 썼는데 두물체를 용철로 압축시켜놔. 그래다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똑같아. 아시겠어요? 그럼 용철이 갖는 탄성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각각의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지는 관계가 되겠지. 아시겠어요? 서진 때문에 친 게 아니고 은빈이가 자꾸 주려고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자, 운동이 있었다. 자, 244쪽에 충돌과 반발 계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앞부분 반발 계수 한 얘기지요. 그래서 한번 충돌의 종류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두 물체가 일직선상에서 속도 V1, V2로 운동하다가 충돌 후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V1', V2'이 되었을 때 충돌 후에 서로 멀어지는 속력, 자, 즉 충돌 후의 상대 속도와 충돌 전에 서로 가까워진 속력, 자, 충돌 전의 상대 속도의 비를 반발 계수라고 E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반발 계수는 충돌 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분의 충돌 후, 자, 충돌 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즉 E는 V1 V2분의 V2' V1' 또는, 자, 마이너스 빼기 1 빼기 2 1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 충돌하는 물체들의 반발하는 정도를 반발 계수라고 하고, 반발 계수에 있는 충돌 전에 상대 속도나 물체의 질량에는 관계가 없고 두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성질이 이 반발 계수를 결정해주고 있다라고 해. 구할 때는 속도 등을 이용해서 구하지만 이거는 현상을 관찰한 거고, 반발되는 것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 줄 수 있다고 해. 자, 반발계수 2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1에 가까운 자, 즉 완전 탄성 충돌 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아주 실제 생활에서 거의 없는데 자, 반발계수에 진짜 가까운 충돌이 어떤 충돌이냐면 당구공의 충돌이야. 옛날에는 당구공을 상하로 만들었대요. 상하로 만들어 갖고 썼는데 이 상하들의 충돌이 거의 탄성 충돌에 상당히 가깝다. 이래 무지무지 가까운 값을 갖고 있고 요즘 만든 당구공도 화합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었지. 플라스틱 같은 화합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반발계수가 거의 1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확히 1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어. 어떻게? 속도 차이를 계산하면 그래. 근데 상당히 가깝기는 하다. 자, 충돌의 종류. 완전 탄성 충돌, 요즘은 탄성 충돌이라 한다 그랬죠?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세 가지가 있다. 일직선상의 충돌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매끄러운 면에서 비스듬히 충돌하는 경우와 반발계수를 이용한 문제들을 보시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네. 1. 시험 대비가 저절로 되네. 3단원. 아니 저 이렇게 시험 너무 빨라요. 3단원 시험 대비 요걸로 그냥 내용 대체하자.